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인도 신동 아난드는 2월 8일 발표한 최신 영상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인류는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며 인류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 아난드는 현재 전염병 종식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이 미래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선약이라고 묘사했으며 약 1년 후인 2023년 5월 이후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난드는 예언에서 고대 인도의 경전인 수바시타가 여러분이 병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음식 안전 문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우리는 오늘 많은 다른 문제들에 직면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은 실제로 우리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특히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인간과 동물의 기초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쉬저우의 8아이 엄마 사건이 20일 넘게 지속적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쉬저우 당국은 4개의 상반된 통지를 발표하여 국내외 인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8아이 엄마의 본명은 양칭샤이며 똥쩌민과 결혼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중국 조사기자들이 양칭샤와 똥쩌민의 결혼 사진을 비교한 결과 양칭샤와 8아이 엄마는 전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베이징 대학 동문 100여 명이 중공중앙위원회와 중국 국무원에 공개 서한을 보내 쉬저우에서 발생한 8아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권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 서한은 발송된 후 조용히 인터넷상에서 소실됐습니다. 최근 일부 네티즌이 리잉의 아버지와 자녀, 자신을 포함한 3대의 얼굴을 비교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네트워크 명가토크 프로덕션 프로듀서인 왕성창은 본적지가 쉬저우 펑현입니다. 그는 웨이보에 내 고향 사람들은 펑현의 쇠사슬녀가 유괴된 서추안 소녀 리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누군가 그녀가 리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잉의 아버지는 군인이지만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 펑현으로 유괴된 후 이름을 누가 고쳐주었는가? 보적은 누가 만들어주었는가? 결혼증은 누가 만들어주었는가? 정부 관리가 관여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파헤치다 보면 한무더기가 나올 것이다. 이래서 8아이 엄마가 리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성창은 또 웨이보에 펑현 쇠사슬녀의 이빨은 집게로 부러뜨린 것이다. 남자들이 그녀가 물어뜯는 게 싫어서 이빨을 집게로 부러뜨린 것이다 라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며 왕성창은 나는 고향 집이 펑현에 있고 현지 마을 사람들이 말한 녹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은 할아버지부터 3대가 그 여자를 강간했다. 이건 강간뿐 아니라 집단 성폭행이고 그들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성창의 발언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왕성창은 16일 웨이보에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가 전화를 해 지우라고 했다. 웨이보에 내용을 다 지웠다. 중국은 체면칠의 사회다. 방법이 없다. 펑현에 살진 않지만 고향집 외삼촌 등 친지들이 모두 나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나 라고 말했다며 왕성창은 인신매매된 모든 자매들이 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리잉의 아버지 전우라고 밝힌 고참 노병이 12세 때 실종된 리잉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내 고인이 된 그의 동지 리다쫑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우는 똥지마을 주민들 말로는 이 소녀가 처음 도착했을 때 14세였으며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서촨성 출신이고 성은 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우는 쉬저우 기관의 제3자 검사로 그녀의 골 연령을 측정해 실제 나이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 작가 성쉐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8아이 엄마 사건이 알려진 후 수많은 거짓 정보가 나왔다라며 이는 단순히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수천만 여자들의 공통된 운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중공 정권과 그 지방 정부, 사법부가 연루돼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온갖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타기를 하며 시선을 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글을 지우고 정보를 차단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체포해도 이미 밝혀졌고 중공의 본질을 더 잘 알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18일 러시아가 토요일인 오늘 대규모 전략 핵무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의 긴장이 냉전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여러 시험 발사를 포함하는 토요일 훈련을 국방부의 전정실에서 직접 관찰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핵 훈련에는 흑해 함대도 참여했으며 칼리베르 전함은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수상 전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함대는 크림반도를 기지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병합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며칠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고 여기에 러시아 총 지상군의 60%가량인 약 15만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돼 있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서방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가을에 대규모 전략 핵무기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핵 훈련을 2월로 연기해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 훈련에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2월 10일부터 우크라이나 인근 벨라루시에서 벨라루시군과 1년의 종합군사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훈련의 종료일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일인 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제 18일 분리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 중부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당국은 금요일 도네츠크시를 포함한 지역에서 대규모 대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가 발표된 지 1시간여 만에 도네츠크 도심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신문은 러시아 연방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출병 권한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